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12강 시간으로서 122번부터 13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2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중개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거래정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정신청자, 이 신청자가 해야죠. 신청자, 지정받겠다고 한 신청자, 신청자가 확보한 주된 컴퓨터의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죠. X. 3.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 간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죠. 전속 중개 계약인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일반 중개 계약은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5. 거래정보 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2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3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과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습니다. 2번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한다.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건 X. 3. 이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한 후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지정할 때는 지정서 교부해야 됩니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죠.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잘못된 것을 고르니까 123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자, 부동산 거래정보 가입 이용신청서까지 맞는데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는 아니죠.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등록증 원본 내는 건 아니고 등록증 4번을 내야죠. 예, 등록증 4번. 그래서 이건 X. 2번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의 자격증 4번 맞고요.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자격증 4번도 맞습니다. 4번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맞고요.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것을 고르니까 12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5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지정 취소 사유 그러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거짓 운영 정보 하면 1년 이내에 사망. 이게 핵심 단어만 딱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당연히 지정 취소 사유 맞습니다. 두 번째,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를 운영한 경우 맞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3번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맞고요. 자, 정당한 서류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틀렸습니다. 6월이라고 했으니까. 5.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을 구하니까 12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1. 당해 부동산 거래정보함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 맞고요. 2번 정보 처리기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맞고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할 것 맞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맞습니다. 5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물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을 해야죠. 지정신청을 할 때 서류로. 근데 이것은 서류만 해당이 돼요. 서류로서만 해당이 되지 지정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X.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그 아닌 걸 고르니까 126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7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관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중개를 의뢰받은 게 아니라 공개죠. 공개. 정보 공개를 의뢰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를 의뢰받은 이건 X. 2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대로 하는 경우 절대적 지정 취소서에 해당한다. 절대적은 아니고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3번 이의 경우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하거나 다르게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전항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이를 변경하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해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건 X 승인으로 해야 됩니다. 5. 사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와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자, 500만원,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4.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은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전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거나 변경을 해놓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지정 취소도 될 수 있고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이라 근데 여기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X. 자,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O, 3번만 O니까 올바른 거 고르니까 127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8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중개업자 상호 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장. X. 2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운영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X.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하고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자죠. 업자.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중개 의뢰인이라고 했으니까 X. 4번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그래서 X. 5번 중개업자가 의뢰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경우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중개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걸 고르니까 128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29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 당연히 지정 취소 요건입니다. 맞고요. 2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일이 아니라 이건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근데 30일이 안 했으니까 X. 3번 중개업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역시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번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역시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2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0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중개업자와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의뢰인 아니죠. X. 2번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 아니고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X.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를 운영한 때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이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 2인 아니죠. 1인이죠.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1인 이상 1인 이상은 맞는데 1급 급수 제한은 없습니다. 2급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X. 5.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은 맞는데 1년은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13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아니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중개업자와 의뢰인 상호간에 의뢰인은 상관없어 중개업자 상호간입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데 의뢰인이 있으니까 X. 3.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 없죠. 가입한 중개업자는 상관없고 부동산 거래 정보만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한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X.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X. 5.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131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32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중개업자는 거래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액을 기재해야 한다. 맞고요. 4번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 문제 2번 들었는데 하나 지우겠습니다. 당해 중개대상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 그들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3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12강 시간이었고 122번부터 132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